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자, 현 상태에서는 남북한에서 특별히 뭔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어떤 심리전적인 요소를 뽑아내기 참 어렵죠. 기껏 보여주는 것이 위력 시범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때는 정말 심리전 소재 빈곤으로 인해서 분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때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할 수 있어요. 왜? 전문가니까. 묻자가는 얘기입니다. 2023년 3월 19일 현 상황에서 남북한 심리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는가를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한미 연합훈련 프리덤 실드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죠. 반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을 쭉 제가 설명 들어보면 3월 13일서부터 23일까지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라는 훈련이 명칭으로 이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한국과 미국은 이번 훈련의 규모가 이제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대폭 확대해서 전국급 실기동 훈련도 많이 늘린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특별한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쌍용 연합 상륙 훈련과 연합 특수작전 훈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한 20여 개의 훈련들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죠. 이것이 이제 북한 김정은이가 굉장히 겁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때요? 북한 김정은은 이러한 훈련 상황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나쁘게 생각하겠습니까? 탐탁지 않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근데 또 한미 연합 군 당국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프리덤 실드 훈련을 내년도 마찬가지로 연다고 그랬죠. 같은 시기,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때 여는데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하는데 훈련은 실기동 훈련을 금년보다 더 많이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이 모습을 딱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랬겠어요?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자체를 북한 침공훈련이다. 북한 말로 북한을 적대시 정책으로 보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죠. 김여정이 3월 7일 날인가 발표를 했죠. 담화를 통해서 우리는 미군과 남조선 괴뢰 군부의 활발한 군사적 동체를 빠짐없이 주시 장악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적중하고 신속하며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상적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용어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언제든지 적중하고 언제든지 정확하고 이런 뜻이겠죠. 그다음에 빠짐없이 주시 장악하고 동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들은 별로 잘 쓰지 않는데 대한민국에서 잘 쓰지 않는데 북한에서는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써요. 특히 이제 강력하게 표현할 때 북한의 아나운서들이 그런 용어를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3월 14일 날 어떻게 했습니까? 14일 날 우리가 이제 FS가 이제 FS 연습이 이제 됐을 때 3월 14일 날 동해상으로 단거리 SRBM을 2발인가 발사해요. 여기에 맞물려서 미국의 최신 정찰기가 다 동해와 서해로 왔다 갔다 하죠. 이건 바로 뭐죠? 북한의 군사 동향과 전략 도발에 나설 움직임까지 감시하겠다는 그런 의도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굉장히 아주 어떻게 됐겠습니까? 심기가 불편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노동당 군사중앙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한미연합훈련 FS죠. 자유의 방패훈련에 도발에 나설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때만 일어났을 때 그때 도발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3월 9일 날 보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대한 탄도미사일로 3월 9일 날 14일에 때렸지 않습니까? 2발. 이런 거. 황해도인데 황해남도. 북한은 전부 다 이렇게 남도 북도로 갈라놨죠. 강원도도 그렇고. 황해남도 장현 일대에서 발사한 지대지 저원술 탄도미사일 2발이 발사됐어요. 그리고 3월 16일 날은 또 뭐 있었죠? 우리 대통령이 일본 방문하기 바로 이제 3시간 전에 화성 17형 ICBM을 쐈죠. ICBM 쐈어요. 여기서는 한참 후에 공개한 사진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발사하는 장면도 나왔지만 우주에서 바라본
우주에서 바로 이번엔 고가 굉장히 각도를 거의 수직에 가깝게 해서 거의 다 쏟아시피 했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데 그 우주에서 비춰진 그 지구의 사진 모습들까지 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다 보고 있다. 우리한테 위협한 거죠. 글쎄요. 다 볼 수 있겠습니까? 또 뭐 있어요? 여기에서는 또 이제 바로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 ICBM 인증샷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북한에서 옛날서부터 얘기했지만 군사위성,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라고 옛날서부터 얘기했었습니다. 군사위성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한테 호도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아마 군사위성을 조만간에 쏘아 올리겠다는 그런 것을 암시하는 사전 포석일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이 또 어떻게 됐어요? 핵 전쟁 억제력을 강화해서 적들의 두려움을 줘야 한다라고 하면서 발사 현장에 ICBM 발사 현장에 누구 데리고 다닙니까? 누구 데리고 다녀요? 딸 데리고 다니잖아요. 딸을 전부 다 데리고 다닙니다. 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을 그 자체를 겨냥해서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을 깨닫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분명히 이 시기에 도발할 가능성이 있겠죠. 만일 우리한테 정말 직접적인 도발이 있다면 북한 정권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이제 미사일을 동해나 서해 쪽으로 많이 쏘겠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뭐가 있냐면 최근 우리 이제 FS 훈련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상황들이고 또 하나 또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사회 심리가 전번에 1월 17일 날 최고인민회의에서 이제 저게 이루어졌대요. 평양 문화어 보호법. 제가 2번인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말 외국식 말투에 대해서 이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보면 이제 괴뢰 말을 쓰면 북한은 대한민국을 뭐라고 그래요? 괴뢰, 남조선 괴뢰라고 그래요. 그래서 괴뢰 말을 쓰면 6년 이상의 징역형, 괴뢰 말투를 가르치거나 괴뢰 말 또는 괴뢰 서체로 표기된 윤세물 등을 유포한다면 최고 사형에 처한다라고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래서 근데 실제 보면 한국의 방송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세대가 누굽니까? 북한의 핵심 계층이잖아요. 사실은 단간부들이잖아요. 단간부들이 사실상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기 때문에 어떻다? 한국식말을 퍼뜨리기에 거기에서 이제 시원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이제 주로 이제 남녀 사이에 오빠야, 자기야, 뭐 사랑해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니까 북한에서 평양 문화보호법으로 막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강력한 징역형이라든가 사형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통제를 하니까 북한에서는 뭐래요? 평양말을 연습하는 실습정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바로 뭐냐면 그런 걸 단속하는 것에 대한 비아냥거리는 거죠. 예를 들면 알겠니? 라는 우리 표준어를 보면 알겠니? 북한에서는 뭐예요? 알간? 이거죠. 알겠니?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길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그들이 막 연습한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제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표출이라고 봐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금 실상들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세 번째로 이제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계속해서 행보가 잦은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4대 세습을 위한 하나의 보석이기도 하지만 아내 이설주, 김정은의 와이프 이설주와 여동생 김여정 사이의 권력 투쟁일 수도 있다. 권력 투쟁이 있기 때문에 김주애를 김정은이 데리고 다닌다. 그런 그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전문가들은 정말 미국은 정말 전 세계를 거의 정확히 보고 있죠. 미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가까운 시일 내에 갑자기 쓰러지게 되면 사망할 경우에는 과도기 지도자가 누가 된다?
김여정이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김여정이 뭐예요? 현재까지 그 정치적인 행보가 굉장히 어땠어요? 리더의 역할을 많이 했었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미국이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 3월 14일 날인가 그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CSIS입니다. 거기에 빅터 차라는 아시아 담당과 한국 석좌 교수가 있었는데 캐드린 카츠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홈페이지에서 CSI에서 거기 이제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북한 리더에 대한 해답 없는 질문들,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을 하면 무슨 반응이 있었는데 없는 거죠.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이지만 이런 보고서가 이제 공개가 됐어요. 예를 들면 김정은의 건강이 북한 리더십과 관련돼서 가장 큰 미확인 변수로 꼽힌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가장 큰 변수다. 김정은의 건강 문제가 굉장히 큰 북한의 변수다. 당연하죠. 북한은 리더가 쓰러지면, 공산주의자들은 리더가 쓰러지면 굉장히 흔들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때요? 아니죠. 대한민국은 아니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김일성의 오판, 1.2.1 사태 때 우리 리더만 죽이면 한국은 붕괴될 줄 알고 1.2사군 부대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물론 실패로 끝났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의 건강이 그의 죽음이나 무력화로, 북한의 무력화로, 김정은의 그 정치 행보의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치적 통제와 후계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치겠죠. 또 이 보고서에는 또 뭐냐면 김정은이 비만, 굉장히 비만이죠. 비만, 그 다음에 흡연, 담배도 굉장히 공직석상에서 담배 피잖아요. 정말 보기에 한심한 그런,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 통풍, 그 다음에 당뇨병, 가족력이 뭐죠? 심장병이라든가 이런 대부분 김정일, 김일성 거기다 심장병으로 죽지 않습니까? 가족력 이런 것들이 이런 그 가족력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언제 어떻게 사망하거나 무력해질지는 추측은 곤란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우리 국민들을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기 대개 보면 김정은이 죽었다는 김사망설 이런 것들 정말 얼마나 많은 그 가짜 뉴스가 나왔어요. 심지어는 북한 탈북자 출신 중에서 그 국회의원 분이 있어요. 그분도 가짜 뉴스 막 죽은 줄 알고 막 실제 그런 것도 낸 적도 있었는데 그런 뉴스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현재 그 왕조 체제에서 김여정만큼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래서 김주의 대행보가 이런 가능성들 때문에 이설주와 권력 다툼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설주는 바로 뭐죠? 김여정이 되는 것보다는 자기가 낳은 자녀가 후계 구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의 이제 그 동향들이고 이제 대회에서 분석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한미연합훈련, 자유방패 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 그 사태를 놓고 한번 심리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북한의 심리전은 바로 뭐냐면 이제는 대남 대외 심리전이 잘 안 먹혀요. 그래서 이제 대내 심리전, 즉 북한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심리전이 주겠죠, 주. 실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도발 같은 거 많이 하게 된다면 정권이 끝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김정은 우상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김정은의 자상함이라든가 4대 세습의 이거는 기정사실이다를 강조하는 김정은의 행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 결속을 유도하고 무기를 발사할 때는 그 북한에 굉장히 크게 보도가 이루어집니다. 그 외인 뉴스권이 또 없겠죠. 북한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한미 FS 훈련에 대한 저 훈련 자체는 한국과 북한 말로 하면 괴뢰와 미국이 북한을 없애려 한다. 이렇게 이제 주민들을 선동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대외 심리전은 그 ICBM으로 위협을 했어요.
16일 날 했지 않습니까? 3월 16일 날.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그 뭐라 그럴까? 독불장군식 심리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어거지 같은 심리전이겠죠. 그 다음에 4대 세습의 당위성, 김주애하고 미사일 발사 장애까지 그 자기 딸 데리고 나오는 행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남 심리는 어떤 겁니까? 대한민국은 핵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대가 안 돼. 이런 것을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폄하합니다. 폄하. 잘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결코 굉장히 두려워할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 투사시켰겠죠. 그다음에 이제 남남 갈등을 지속적으로 조장을 해요. 이번에 그 훈련에 대해서 남조선 괴뢰들은 미국의 앞잡이다. 그리고 일본의 대통령이 일본에 갔는데 퍼주기식으로 뭐 과거에 그렇게 많이 당했는데도 발언을 하나도 않고 퍼주기식 외교만 했다 하고서 이제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주장으로 이제 좌파 세력들의 활동에 합류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무감각을 유도하고 민족적 감성을 계속해서 자극하죠. 우리 민족끼리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남과 북이 하는 현재의 우리 심전 상태를 봤을 때 뭐다? 서로 이제 기선을 잡기 위한, 우리가 훈련하니까 저 북한에서 핵 미사일 때 ICBM 때리고 미사일 쏘고 막 그러는 거, 이 자체는 바로 이제 서로들 기선을 잡기 위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심리전이죠. 싸움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과거 심리전을 계속해서 아주 답습을 하고 있죠. 정말 짜증나는, 설득력이 거의 없는, 자기들 주장만 하는 그런 심리전입니다. 물론 남과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군의 그 전략 자산들, 굉장히 큰 자산들 막 전개하고 이런 것들도 공개해 주는 것, 이런 것들 자체가 바로 뭐냐면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을 김정은이 가장 더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현 상태 유지하고 자기 정권 붕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보도 내용은 북한이 완전히 어떻다? 파악하고 있다. 다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상파, 공중파 방송, 특히 저기 우리의 그 개인 방송 이런 것까지도 봐야 됩니다. 그분들이 정말 애국적인 방송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겠고, 정말 심전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해서 어때요? 심전은 일상이다, 심전은 상담이다 해서 북한이 변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심리전이라는 것을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내 홍보는 우리 안보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야 되겠고, 자유의 방패 훈련, FS 훈련 상황도 실시간대로 국민들께 이렇게 보도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 북한이 보니까 다 봅니다. 그 다음에 비정상의 정상화 사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탈북자들도 말씀을 많이 하죠. 우리의 그 왜곡된 것이 아니고 북한 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예를 들면 선거에서 왜 하나만 나오지 왜 여럿이 나와가지고 힘들게 만든 이런 것들까지도 실제, 아니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욕한다는 말에 이런 실상들까지 그대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구점이 생기죠. 의심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홍보를 해줘야 되겠고, 북한 동향과 사실 전파를 해줘야 돼요. 북한이 보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북 홍보는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서 거짓말 가짜뉴스는 안 됩니다. 그래서 김주애의 대행보가 이설주와 김여정의 권력 다툼일 거라는 추측 같은 것도 괜찮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김여정과 이설주가 분리가 되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과 김여정이 가깝겠어요? 김정은과 이설주가 가깝겠어요? 부부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분리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 동포의 비참상, 정말 북한에 나오는 모든 보도 자료나 모든 것은 전쟁 중밖에 없어요. 실제 북한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나온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권 유린상이라든가 미사일과 핵만 밖에 몰라요. 이런 것들이 비정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줌으로써 김정은과 북한 주민들을 분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같은 사업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도 겨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쾌하게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의 민심을 유도해 올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뭐예요? 문화적 심리적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제가 현 상황에서 남북 심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안보다 심전적인 어떤 분석 사안이 없을 때는 제가 언젠가 제 방송 시작한 초기 무렵에 선전과 선동을 완전히 굉장히 세부적으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봐서 주요한 예제들도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